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정권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 하락과 동시에 쇠락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대 어느 정권들을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쇠락의 길을 가지 않는 정권은 김정은이가 유일합니다. 어쨌든 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 논외로 하고 정권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쇠락의 길을 가는 데는 모두 시발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책 실패라던가 경제 문제, 내부 고발, 친인척 비리, 당청 인사들의 말실수와 비리,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권을 보면 최근 정권의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 실정은 물론 당청 주요 인사들의 비리와 가벼운 처사,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정권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드루킹은 잘 넘겼지만 이번 위기는 어떻게 잘 넘길 수 있을까? 위대하신 김정은 수령님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이 불쌍하기까지만 합니다. 어쨌든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의 연이은 폭로로 정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해야 할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수석관이 지난해 5월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수뇌부와 회동을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동을 가질 수도 있지, 회동한 게 왜 논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진호 향군 회장은 회동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감기관의 수뇌부와 회동을 가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동에서 향군의 민원이 담긴 서류가 전달됐고 회동 이후 김진호 회장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면서 청와대가 향군의 지지를 약속받는 대신 김 회장의 비리를 무마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데일리 베스트에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향군은 회동 직전 기존의 입장을 바꿔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향군의 행보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이 사실을 단독 보도한 시사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5일 청와대 측과 향군 수뇌부는 경복궁역 인근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향군은 회장, 부회장 등 임원 12명이 모두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진성준,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등 3명의 실세 비서관을 비롯해 총 6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백 비서관은 실세 중에 실세로 조국 민정수석을 제치고 청와대 민정라인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인물이죠. 또한 진 전 비서관은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히고, 최 비서관은 대선 때부터 문재인의 외교 안보 브레인 역할을 해왔으며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답사 일행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회동 자리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백 비서관을 비롯해 백 비서관 아래에 있는 이모 행정관, 문모 행정관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정수석실은 말 그대로 국가 사정 권력의 최정점입니다. 검경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면서 공직기관을 다잡고 사회 전반의 부패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법무비서관 등 4비서관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민정비서관은 그 중에서도 선임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민정비서관은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대로 향군은 민정수석실의 감독 대상입니다. 민정수석실은 국가보훈처의 향군에 대한 감사를 지시할 수가 있고, 보훈처장은 그 결과에 따라 향군 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해임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김 회장 이전인 조남풍 회장 시절인 2015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사 요구로 보훈처가 향군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호 회장은 향군은 민정의 관리를 받아왔다며 관리하는 부서의 인사와 자리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김 회장의 말처럼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김 회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 전 회장의 뒤를 이어 2017년 8월 11일 36대 향군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김 회장은 향군 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동의 없이 단일화에 성공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초에는 경기도 여주의 한 장례식당을 법원 최저 경매가의 2배인 86억 원을 주고 사들인 배임 혐의로 또다시 고발됐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정기관 관계자 A씨는 민정에서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면서 알고도 만났다면 큰 문제이고 만약 몰랐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다. 한마디로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감독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향군 관계자를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향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지낸 노병성 전 향군 대의원 연합회 공동대표는 사정 라인을 총괄하고 향군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수사 중인 향군 회장을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A씨 또한 민정비서관이 피감기관의 수뇌부와 단체 회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동에 참석한 청와대 인사들의 인식입니다. 이들은 이날 회동의 부적절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성준 전 비서관은 회동은 선후배 관계나 여러 인연 때문에 이루어졌다며 가볍게 점심 식사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예 문제인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회동 자리에서 사건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동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향군과 청와대 측 18명은 한정식집에서 1인당 3만 원짜리 점심을 먹고 반주로 막걸리를 곁들였습니다. 청와대 측은 음식값을 지불하고 기념품 중 하나인 시계 12세트를 선물했습니다. 향군은 이에 대한 답례로 준비한 떡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원이 담긴 서류까지 건넸다는 것입니다. 노 전 공동대표는 참석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본 결과 김 회장이 회동에서 현안 설명을 하고 민원 서류를 건넸다. 이번 회동은 조국 민정수석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동 이후 김 회장에 대한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확인 결과 서울 동부지검은 8월 27일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수재죄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고 이보다 앞선 5월 30일에는 김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백 비서관과 김 회장 사건 담당 부장 검사는 모두 고려대 동문입니다. 노 전 공동대표는 향군 내에서 김 회장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김 회장에 대한 고발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면서 청와대만이 이를 무마할 수 있다. 반대로 청와대 역시 향군의 지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향군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군은 회원 1,000만 명의 국내 최대 안보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향군은 대표적인 보수단체로 진보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와는 결이 다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큰 차이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향군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김 회장 역시 대북 강경파 중에 한 명입니다. 김 회장은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터지자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달리 전술핵 즉각 배치와 자체적인 핵무장 공론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향군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고 지난해 4.27 남북회담 당시 문재인에 대한 대대적인 환송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향군은 회원 6천여 명을 동원했고 문재인은 판문점으로 가는 도중 차를 멈춰 세우고 이들과 직접 악수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회담은 향군의 지지로 보수단체도 환영하는 회담이라는 이상적인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김 회장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변절자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비리 혐의는 모두 벗었습니다.
회동 참석자들은 일종의 거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전 비서관은 세간에서 회동 시점에 대해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부적절한 언사나 행위는 없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이 설마 그런 일을 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최종건 비서관 역시 그런 내용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군의 환송 행사를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상의 관제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향군이 급빈 대통령의 동선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향군은 회담 직전인 지난해 4월 25일 환송 행렬 배치도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문재인의 이동 경로와 일치했습니다. 5월 15일 회동 자리에 민정, 정무, 국가안보실 등 여러 부서의 비서관들이 참석한 것도 사전 조율의 증거로 꼭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다양한 부서 대신 담당 부서인 시민사회 수석실만 참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사저널 취재팀에 의하면 백 비서관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고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동에 참석한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메시지만 보내왔다고 합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지난 남북회담 당시 향군이 문재인 가는 길에 환송을 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대한민국 제항군인회는 1952년 2월 1일 창설된 후 1963년 7월 19일 법률 제1207호 대한민국 제항군인회법에 의해 법적 법인이 된 단체로 제항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 정신의 앙양과 군사 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립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향군이 어느 진영 편이다라는 진영 논리에 가두어 놓고 이를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향군의 설립 취지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공존하고 부합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쉽게 그렇다라는 답을 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향군 회장과 청와대의 유착 관계가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향군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향군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이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기를 학수고대 해봅니다.